어촌양익 정책국의 어촌양익 정책과장님 서진희 과장님 이십니다. 먼저 처음 선대 설명회부터 국장님께서 먼저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해양수산물수산정책관 최용석입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런 저희들 설명회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는 매년 연초에 한 1월 정도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좀 직접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이런 좀 의견들을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한동안 단절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6개 근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올해 1월달 정도 했으면 조금 더 많은 지역에 좀 저희들 인원을 좀 분산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월달에 설이 있다 보니까 6월달도 이제 미뤄졌고 이렇게 또 좀 너무 또 길게 하면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충남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도에서 오신 분들,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상당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다음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거리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지역을 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남도 국장님 지금 참석이 계시고 과장님들 경기도, 인천, 우리 부산 쪽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수협이나 총계 경영인연합회 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오후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상당 분들은 이런 자리가 좀 익숙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저도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좀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고요. 제 설명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또 제 말고 우리 담당하는 팀장께서 또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럼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금년도 수산정책 방향입니다. 저희들 모습이 이제 좀 여기 잘생긴 아마 어미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잘생긴 이제 그러니까 젊은 어부가 많이 활동하는 수산업을 좀 만들겠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좀 앞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어촌이 매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없고 점점 고령화 돼가고 지금 많은 고령화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숫자는 그대로인데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지금 현재 해수부의 수산부문 조직 예산, 그 다음에 그간의 성과, 정책 여건, 수산 정책 방향,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산 조직하고 예산 관련 사항인데요. 저는 이제 이 조직에서 수산 정책 실장님 밑에 수산 정책까지고요. 저는 이제 수산 정책, 유통, 가공, 소득, 문양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업자원정책과 쪽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 이 어업자원정책을 총괄하는 팀장님 와서 좀 이따 설명하실 거고요. 어촌양식정책과장이라는 부서가 또 있는데 지금 어촌양식정책과장님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코로나 시기 때 최근 한 3년 내에 해수부 좀 조직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직구제 팀도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선안전정책과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선 사고도 얼마 전에도 사고 났습니다만 어선 사고라든지 어선 안전을 위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3년 전에 어선 안전정책과가 만들어졌고요. 또 최근에 수산 기자재가 중요하다는
면도 있고 어구도 중요하고 하니까 한시 조직입니다만 기자재가 일가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어촌 11300 뭐 등등을 하기 위해서 신화적 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촌광 재생가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최근에 한 3-4개 가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지난해 대비 한 0.8% 1% 채로 되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서 수산 부분은 4.1% 정도 늘었습니다. 뭐 아시지만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우리 어민들이랑 우리 지자체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한 4% 정도 했고요. 최근 한 3-4년간 예산 증액을 보면 수산 부분이 한 5% 정도 매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저희들이 뭐 5% 이상 한 10% 가까이 매년 증가시키도록 하여튼 해수부에서 열심히 뛸 테니까요.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뭐 사업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뭐 그동안 성과입니다만은 뭐 이걸 뭐 그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 뭐 많이 부족한데 얘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업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100만 톤이 16년도에 여건업 생산이 100만 톤이 이제 끊어졌고 아쉽게도 작년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날씨도 안 좋고 또 수온도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이상 수온도 있었고 등등해서 뭐 지금 90만 톤대가 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미친 것 같은데 막 금년에는 좀 회복이 될 것 같지만 작년에는 좀 조업 상황도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 자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좁은 그 수영 내에 많은 어선들이 좀 모여 있다는 게 저희 판단도 그렇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서 감척 사업을 한 3-4년 전에는 한 300억대 규모인데 지금은 한 1,300억대 한 1,000억 이상 늘려서 지금 감척 사업을 좀 아쉽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또 입법 활동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양산업 발전물법을 만든다든지 수산물 부산 물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식품산업법, 품산업법 또 그다음에 뭐 어선안전조업법 등등등 최근에 법제 활동도 저희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식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역대급 수출 실적을 좀 돌파해서 3억 불 저희도 한 4조 이상인데 해서 근데 금년에는 조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 35억 불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하여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좀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 생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촌 인질 사업은 신년도부터 진행 중에 있고 이어서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도 3조 원 규모로 지금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공익직불제가 21년부터 도입되는데 금년에는 4월부터 해가지고 좀 소규모가라든지 선원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 유가연금 보조금이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예, 뭐 정책 여건입니다. 정책 여건은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밝지가 못합니다. 좀 약간 좀 아쉽지만 어두운 상황이고요. 이 어두운 위기가 하여튼 기회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하고 해수부하고 힘을 합쳐서 좀 노력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원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고 어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낙후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득 부분에서도 약간이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도시 소득에 비해서도 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음. 예, 뭐 수산 정책 앞으로 정책 비전하고 정책 목표인데요. 하여튼 뭐 저희들 좋은 정책을 가져가려고는 합니다. 근데 현장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은 하여튼 이런 정책 비전과 이런 목표를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쟁 있게 하고 양식업도 좀 첨단화시켜서 인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수산물은 식품이니까 식품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촌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도 하여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금년도에
봄 늦게나 여름철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출될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현장의 어민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정부 차원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간략하게 드립니다. 예, 정책 사업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김홍원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다음 통과하겠습니다. 감축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 문제도 현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어선도 좀 현대화하려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보급 장치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양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첨단화 시켜서 좀 우리 인력이 좀 최소화되게끔,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게끔 스마트 양식으로 좀 전환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수면도 여러 가지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양식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부분에서도 수송 목표가 우리 해양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는 신규 수도권 부표는 지금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정된 부표만 100% 사용하도록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도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남쪽 통영이나 여수 쪽의 껍데기 처리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려고 좀 노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 양식 산업도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향후 5년의 양식산업 기본 계획도 좀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전략 품목을 좀 육성하자. 이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 맞는 수산 전략 품목 육성을 해서 수출이나 우리 국민들 소비 활성화 시키기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남 쪽은 덜 합니다만 우리 서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해갖고 여느 쪽 양식도 좀 활성화 시켜서 수입산을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양식 산업이 발전하려면 종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재보험도 좀 대상 품목을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요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힐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해수부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산업 육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주로 이제 해수부 정책이 생산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는 요즘 다들 그러니까 원물로 먹는 것보다 가공해서 조금 고구마화 시켜서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 대해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클러스터 조성한다든지 우리 군산 쪽에는 스마트 지금 가공 종합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하고 식품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김산업진흥구역도 지금 지정해서 한 50억 정도의 규모를 지자체에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다음 달에 3개소가 분야에 선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식품산업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식품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인프라도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FPC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한개소 설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수민 유통센터도 요즘 쪽에 이게 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아마 금년 중에는 16년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금년 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위판장 풀필먼트를 해가지고요. 이거는 작년 10월달에 아마 쿠팡하고 목포 수협에서 이게 협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쿠팡 쪽에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1시 정도 당일날 1시까지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 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굉장히 짧아지고 소비자는 신선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장에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양한 지역 쪽에 지금 확대하려고 충남 쪽도 방문에 좀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자상거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홈쇼핑 지원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년도부터 어촌 유지 300 사업을 했고요. 우리가 좀 이제 기반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제한적으로도 한 10여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의논이 많아서 저도 이어서 금년부터 친환경 전기 사업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30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의왕도 여러 가지 좀 상황이 특히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깨끗한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노촌 정착자금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기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불제도 금년부터 이제 소규모업인하고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촌의 좀 그런 여성업인 특가금융도 작년부터 했는데 앞으로 뭐 좀 어업인들, 여성업인들 전체 대상으로 지금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45세 이상을 하는데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업인 부계자 요청자금 대출 조건도 우리 또 부산인 경영연합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금리라든지 상한기간 대출 한도가 좀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특히 외국인 인력 문제가 좀 있었는데 고용 허가제 규모를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우리 수산물 공개 지원도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련해서 우리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시망 확대라든지 그 검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특히 원산지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점검 체제를 다중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점검 품목을 좀 집중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조사한 파악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빨리 해서 오해가 없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국민들의 그 눈높이가 수산물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 관리를 좀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라든지 조사도 좀 확대하고 특히 양식장이라든지 낚시터에 대해서도 안전성이나 질병에 대한 것도 상시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중남 쪽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위판장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돼서 7년까지 한 100개소 정도를 현대화 시설로 해서 좀 위판장을 현대화시키려고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력제도 좀 확대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 활성화가 중요한데요. 하여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뭐 오물보다는 그러니까 한두 분이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밀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레시피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개발해서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또 수산물이 항상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생산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산지 가격 지지 등을 위해서 유출 물량도 지금 저희들 예산을 좀 상당히 확보를 해서 민간까지 합치면 2,700억 정도 규모를 원래 저희들이 가지고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속 수급 관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뭐 어민들도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양수사업에서 확보된 여러 가지 예산 부분, 특히 이제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들은 뭐 이전에는 조금 이제 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힘듦도 생기고 해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신청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안내사항인데 저희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보통 예산이 보통 한 3, 4월 달에 예산이 보통 확보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주로 지자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또 정책들도 좀 산발적으로 좀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월 9일 날에 우리 지자체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 비슷한 협의를 개최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공유, 예산에 대한 공유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회의를 좀 가지기로 할 거니까요. 우리 어민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자체에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좀 전달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에 오신 분들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회의 때 같이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어업정책과 김홍훈 팀장께서 이 어업 선진화 추진 방향, 그러니까 뭐 제목 이런데 연근해업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아마 좀 설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양수산부 연근해양어업 선진화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홍원 서기관입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근해양어업 선진화는 사실 장관님께서 남해 출신으로 어업인의 아들이신데요.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도 연근해양어업의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어업자원정책관실에 이번에 선진화를 크게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15년 만에 대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수산업법이나 자원관리법 이런 법들이 대한제국 시절 1908년 그때 어업령으로 시작이 된 게 계속 이어져 와서 수산업법으로 지금까지 115년을 지금 지내왔고요. 근데 그 관리제도 자체를 한번 새로이 짜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배경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선진화를 할 건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첫 번째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PTPP. 그리고 최근에 저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작년에 가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IPEF. 이 두 가지의 큰 메가 FTA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FTA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수산보조금 금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거기에 전제 조건으로 아니면은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게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어업 관리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미 국내에도 일부 업종 하고 있는 TAC와 같은 어획량을 아예 제한하든지 아니면 허가 정수와 같은 그런 제한을 두고 뒷장에서 설명드릴 건데 감시감독 체계하고 지금 국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업관리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어획증명제도 도입 운영, 이 어획증명제도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행을 하도록 지금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제도를 국내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다른 나라, 이 CPTPP나 이런 다른 가입국이 우리 면세류나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앞서 말씀드린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 보고, 한마디로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해서 조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조업 단계별로 이 어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운반선의 전제, 항구에 양육하는 이 각각의 보고를 받아서 결국 간단하게 10일 동안 잡은 어획량의 양이 결국에는 항구에 다 올라왔을 때 그 양이 같다. 그래서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를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기본 툴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 외에 다른 나라, 뭐 EU나 이런 나라도 총톤수 이런 규제나 아니면은 뭐 금어기 이런 제도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양과 위치를 갖고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획증명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감시감독 체계를 통해서 확인된 그 어획물만 국제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획증명제도는 뭐 이미 EU 수출이나 이런 걸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어디서 잡았고 그 양은 얼마고 그리고 운반선에는 언제 어떻게 어떤 운반선에 전제를 했고 양육은 또 언제 어디서 했고 뭐 이런 정보들을 넣어서 그 어획물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잡은 거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래야지만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최근에 원래 EU하고 미국은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작년 12월부터 지금 도입을 하였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이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리 방식을 국내에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결국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일본산하고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또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내에서 잡은 그 어획물도 저희가 앞서 수산 정책 방향을 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해역 그리고 위판장과 같은 생산 단계에서 검사를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어획물이 잡힌 시간과 위치, 그 인근에서 잡은 다른 선박들이 잡은 어획물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그 어획물을 잡으셨는지 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그 어획증명 제도를 저희가 반대로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곳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은 저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업관리 방식으로 저희 연근의 원양 다 관리 방식을 바꾸고요. 저희가 해야지 다른 나라한테 니들도 우리처럼 관리를 하고 그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라. 만약 제공을 하지 않으면 어획증명 제도가 없는 걸로 보고 우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제도를 향후에 도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추진 배경은 뭐 부상을 당하시거나 지금 연세들이 많으셔서 매일매일 조업하기 어려우셔서 사실상 우리 어업 소득 자체가 많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국가나 아니면은 저희 제도를 통해서 안전망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선진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금지 체장,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도 그 사이즈를 봐야 되고 나가기 전부터 어선은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되고 어구는 또 그물망은 어떻고 그물포는 이런 규제 중심으로 지금 어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어구가 이미 바다에 투입이 되면은 그 단속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규제 중심의 어업 관리로 열심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생산량 자체가 지금 감소 추세여서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 관리 제도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선진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자체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어업관리 측면에서 기존 규제는 개선을 하되 다만 우리 이 생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으면 잡을수록 이게 남획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업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규제는 개선을 하지만 대신 저희 TAC 산출량 중심의 관리 체계로 관리 체제를
개편하고, 다만 이런 산출량 중심을 하려면 정확한 결국 어획량을 얼마나 잡으셨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한국형 어획증명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그 양을 파악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산출량 중심과 어획량 파악하는 확인 체제로 지금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봐서 일단 첫 번째 산출량 중심의 관리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중심에서 이제 모든 노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TAC를 참여하시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개편을 하고, 규제는 향후 저희가 목표로 하는 27년 그때쯤이면 수산업법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뭐 어구나 어법 이런 것들만 금지를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어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TAC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7개 업종 그리고 15개 어종에 대해서 TAC를 어종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그러니까 연안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종별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총량 그러니까 어종 부분 없이 1년 동안에 잡으실 수 있는 양을 과학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 총량 안에서 잡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일부 어종은 반연제 TAC를 해서 1년 단위가 아닌 반연제를 도입하는 등 지금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TAC 제도 자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AC 설정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어업인분들의 신뢰도를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AC는 결국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추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과학적으로 이 평가 방법,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평가 방법도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도 더 확충을 해서 저희 자원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거원 중심으로 TAC나 자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과의 그 평가 결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수거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검증하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모델을 만드는 등 그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나 고등어처럼 회유성 어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잡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주변 국가의 수산 전문가 협의체를 해서 자원 평가를 할 때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잡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서 평가 정확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선이 일단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 TAC 할당량을 받게 되시면요. 지금 어선 간에 일부 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저희는 그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할당량을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걸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안에서 정부는 TAC 일정량을 판매를 한다든지 유보량의 일부를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어업인들 지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그 할당량을 사고 팔 수 있으면 잘 잡는 분은 오히려 자기 할당량보다 더 많이 잡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소득 안정망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조업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본인의 할당량을 판매하시거나 그리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어업인분들의 할당량을 구매해서 소득 가격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산출량 중심의 관리 체계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잡으셨는지 어디서 잡으셨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한국형 어획 증명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어획 보고와 위치 보고는 우리 어업인들이 현재도 거의 대부분이 하고 계시고요. 향후에는 이 어획 보고뿐만 아니라 운반선에 실은 전제 그리고 항구에 양육하는 양육 보고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보고를 통해서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서 저희가 간단하게 어디서 얼만큼 언제 누가 그런 어획물을 생산했는지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 확인서는 이 밑에 보시면은 국내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마디로 어획 확인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향후 개편된 어업관리 제도에서 정확한 양을 저에게 보고해 주셨고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물건이 일단 합법적으로 생산이 된 거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어획 확인서가 있는 물건만 유통시킴으로써 불법 수산물이 국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 어획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이들도 어획 증명서를 우리에게 제출해야지만 우리한테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어획 증명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불법 수산물이 국내에서 오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향후에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일단 위치 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위치 발신 장치를 거의 대부분의 배가 지금 다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보고는 사실상 안전지역본부에 지금 구두로 24시간 또는 뭐 하루에 2번이나 3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발신 장치를 통해서 위치를 받고요. 대신에 구두 보고는 폐지를 해서 어업인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어선이 전원을 끄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어업인분들께서도 끄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항시 위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어획보고 관련해서는 지금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어선이 지금 어획보고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개발된 장비 DMF, HF라고 근해 어선에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자적으로 이렇게 터치스크린 하듯이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협에서 만든 앱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어획보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어업인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 전제는 일단 어선의 경우에도 전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획보고에 전제칸을 따로 만들어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특히 운반선은 저희는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선도 위치를 파악을 할 거고요. 출항할 경우에 운반선이 자신의 전제 계획, 그 당일 계획을 저희에게 제공을 하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전제가 이루어지는 걸 파악을 하고 향후 그 운반선이 전제를 완료한 후에는 결과 보고를 해서 어업인분들이 보고해 주신 부분과 한번 비교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항만에 항구에 양육을 했을 때 지금은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의무상장이 지금 폐지된 이후로 사실 저희가 어업인분들 위판을 강제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려면 결국 얼마나 양육을 하셨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양육함을 지정을 하고요. 그 양육함 외에는 양육을 금지시킬 건데 물론 현실적으로 작은 배들 그리고 낙도벽지에 있는 그런 곳에 입출하시는 배들까지 저희가 지정 양육항으로 오시라고 하면은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제외시킬 부분이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걸 지금 반영을 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지정안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저희 어업인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육복을 얼마큼 잘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안은 입항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협에서 그 거래 실적을 다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분들은 별도로 양육복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위판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업 감독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의 확인을 받고서 직접 시스템으로 저희에게 얼만큼을 양육하셨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어획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획 확인서로 국내 유통 이력 관리 및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요. 향후에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해수부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운영할 것인지를 지금 연근해업 선진화 TF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 어획 증명제도, 즉 그 어획보고, 전제보고, 양육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어업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정안이 거의 마련이 다 되어가는데 조만간 정부 입법 통해서 저희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이라고 저희가 20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TAC 한마디로 총량을 잘 지키시면은 어업인분들이 원하시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방향 자체가 이 TAC 기반 규제 완화 시범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더 많은 어업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 공모를 하고 어업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거 간단하게 설명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규제는 최대한 저희가 폐지라고 썼는데 최대한 저희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획증명제도는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위치보고는 지금 2,300척 외에는 어느 배든지 지금 설비를 다 달고 계십니다. 이 남은 배에 저희가 장비를 보급하고 대신에 말씀드린 구두 부분은 폐지해서 불편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획 신고 같은 경우도 지금 5톤 이상이고 5톤 미만도 웬만한 어선이 지금 다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행률 보시면 지금 4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업인분들께 저희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보고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향후에 저희가 탈출형 중심으로 관리 제도를 개편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AC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업종이 지금 근해 업종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떠한 방식의 TAC든지 모든 어선에 적용이 되도록 하고 그 ITQ라고 아까 시장 저희가 조성한다고 말씀드린 거라 기금 이런 부분도 27년 이후에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상이나 조업을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 할당량을 판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 하락이나 생산 감소 등으로 소득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어업인분들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 경쟁력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불법 어획물 수입 차단을 위한 그런 국제적인 어획증명 제도를 향후에 도입하게 된다면 모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생산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불법 생산 우려가 있는 나라의 것은 저희가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MSC라고
저희 결국에는 지금 제도를 바꾸는 거는 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걸 인증해주는 국제 NGO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으면은 EU 같은 데에서는 수산물 소비할 때 이 인증이 있는지가 가격이 비싼지보다 더 우선순위의 고려 요소가 되고 제가 15년도인가에 알고 있기로는 같은 참치캔 같은 경우도 EU에서는 MSC 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 1.5에서 1.8배 더 비싸게 팔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형 업체 3개사만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관리제도를 바꾼다면은 우리 연근의 어업인 분들도 그 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 더 높은 가격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협정 관련해서는 그 보조금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렇게 어업 관리를 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한다면은 그 체제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럼 현재 받고 계시는 보조금을 금지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근의 연근업 선진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업인 분들의 편의와 소득 안정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생각에서 이 연근의 어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오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건지 마련이 되면은 저희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어업인분들을 직접 다시 찾아뵙고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진짜 의견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대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기 자리를 정리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3시 반까지 지금 저희가 일정을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요. 화장실 가시면 빨리 가면 그리고 저희가 질의하실 때는 그 소독하고 수영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추가로 질문 받는 걸로 하고요. 얘기를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몇 분 손 드셨는데 하여튼 손 드신 분은 하여튼 저희들 질문은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하여튼 질문은 저희들 뭐 시간은 정해놨습니다만은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질문은 가급적 다 받고 할 생각이니까요. 순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한 분 답변, 한 분 질문하고 뭐 저희들이 또 답변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3명 정도씩, 4명 정도씩 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또 그 다음 질문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재. 안녕하세요. 전북 광화문에서 온 조망로반 어민 이장입니다. 지금 그 조망으로 중화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화는 조망으로 중화를 잡다 보면은 다른 어종이 같이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그 특별히 어부를 새로 만들어서 시험업을 신청해가지고 2021년도에 시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업 용역을 맡은 그 군산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이 어부가 중화잡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허가가 지금 중단이 돼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 현재 그 시험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시험업 방법으로 어업을 하다 보면은 수산자원 보호도 되고 어민 소득 향상도 되는데 이 중화 시험 어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분이 먼저 선도신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수요 석천리 요청계장 지원주입니다. 먼저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양서부 청책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촌계는 화성시 우정읍 석천항을 기반으로 한 140여 명의 어촌 교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패업을 조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호패업, 맨선업, 다른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이 노령 인구 증가와 좋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갈수록 어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부터 개불조업을 시험조업 받아서 현재 제4차 시험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3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요. 한시적 지용어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정부 수산과와 해양수산부에 많은 관여를 했고요. 지금 그 수산 자립 관련 개정이 위해서 국회 소관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시험 조업이 승인이 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답은 여기서 듣는 것보다는 경기도 해양수산과나 화성시 해양수산과로다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어산수협 태안어촌계장 협의회장 파도어촌계장 치장대입니다. 어민들 위해 노심초사 고민해 주시는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서산수협 어촌계장들과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설문 결과 어촌계장 내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분별한 어촌계 설립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반려에 대한 법정 소송이 만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해양군에 확인한 결과 어촌계 업무구역 중복 시 기존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지만은 아직 많은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드립니다. 해양수산부 분야의 가장 말단 행정조직인 어촌계가 법령이 미비로 업무 구역이 중복된 채로 무분별하게 설립될 경우 엄청난 분쟁이 발생하여 어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전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의 분발을 촉구드리며 개정 로드맵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파도 어촌계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1,5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구역 내 중복된 어촌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 기존에 건전하고 자립성이 강한 어촌계도 분쟁의 대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잘 정착을 시작한 자율어촌계 제도까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115년 만에 대변화라고 말씀하셨듯이 대변 하나에는 반드시 현재의 어민들이 주체가 돼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한 세 분 정도 질문하셨는데 일단 중간 답변 한번 드리고 뒤에 분들 또 질문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질문 충분히 받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조망 관련 시험법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좀 내용은 아는데, 이 부분은 새노업입니다. 분명히 그죠? 새노업이고 우리 기존에 또 다른 어업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또 있는 어업이고, 또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자원 자체가 매우 많이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90만 톤 깨졌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자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마 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업이 생기면 기존의 그 어종을 잡는 다른 어업들의 어떤 반대 내지 이견이 굉장히 어업 조정 문제가 제일 좀 중요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 전혀 없다고 지금 이야기는 시험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만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조정 내지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험 결과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맨수노업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동력을 사용해서 중화로 하는 어업하고는 이게 굉장히 좀 다른 문제거든요. 개물도 한정된 자원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민들도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체할 인력 자체나 또 어르신들이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이게 효율도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 부정적인 건 아닌데 추가로 시험 조업을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촌계 중첩에 대한 설립 인가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 입법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정부 입법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언제까지 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주려면 그것을 다시 이제 국회에 보냅니다.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까지 이 상임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가 통과돼야 이런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법은 왜냐하면 국민을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민들의 어떤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다음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통과될 거라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의원 입법이 아니고 정부 입법으로 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힘을 주고 추진할 것이고 그게 정부 입법으로 된다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현지 어민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반복되는 질문은 조금 더 이상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전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의 부분은 조금 더 또 다른 부분하고 또 다른 거는 조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고 이 토론하기는 좀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 반갑습니다. 부안 군에서 온 대리어 총대장 김임대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금 전국에 그 어촌 뉴딜을 300곳을 지정해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그 예전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행정 돈을 들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됐든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이 부족해서 그랬던 그렇게 해서 매립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쩌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가하고 있고 갯벌이 날려서 이해를 가하고 있고 또 뉴딜 사업을 100억 이상 투자했는데도 그 부분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뉴딜 사업을 진행한 지역 중에서 과거에 행정착오로 인한 그 매립을 한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양성화해 주시기를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 전부 계신 분들이 연안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힘의 논리로 뭐 이렇게 금의 업에서 정치권에 노비를 하고 그렇게 힘의 논리로 연금의 조업 구역이 또 조업선을 육지로부터만 이렇게 획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섬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전북 부안 이도에 행정 단위로 면 단위입니다. 그러면 1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섬에 살면서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장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네 통발이나 그네 자망들이 이도를 에워싸고 금을 놓을 구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도 이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지속됐는데도 해수부는 방관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첨단 하나를 걷고 과학이 앞서는 이런 시대인데 거기에 우리 해수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변화를 해야 한다. 또
합리적이지 못한 그 법률은 이제는 좀 개선을 해서 연안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장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달만갑에서 우리가 유엔 해양법에 의해서 영해나 공덕 접속구역, 백타적 경제수역 이걸 다 국가 간에 거래를 할 때는 무인도까지 적용을 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를 또 해양수산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누딜에서 많은 그 항이나 또 마을 환경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증진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라고 봅니다. 근데 섬을 놓고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이렇게 거기에서는 뭐냐면 차담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차담이 80%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섬에다 이 부분을 표를 넣으시고 육지는 다 해주는데 이 섬은 몇 단인데도 그런 체육시설이 하나 없습니다. 10년을 내쳐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섬의 면 단위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시범 이런 이도를 제일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체육센터를 지어서 좀 기업인들도 체육활동도 하고 주민들도 정말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뭔가 기본적인 그런 어떤 문화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딜로는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최소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누딜을 했지만은 거기까지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저희 섬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아예 저희 농촌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도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여를 정말 말로만 이렇게 유도한다 하지 마시고 몇 단위 이런 섬 이런 지역을 갖다가 주거에서 좀 디자인도 예쁘게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여 주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옹진군 수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관입니다. 한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어선의 청소나 세척을 위해서 지금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락스나 세제 같은 거를 좀 쓰고 계세요, 많이. 그래서 이게 또 어장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산관리법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락스 같은 생활 화학물질도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연어장 내 포획 채취 개선건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나장업이 고령화되고 또 이게 서해는 이제 조수간 만차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나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기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잠수기도 또 비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경북, 제주에 허용하고 있는 자원관리 채취선을 전국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천에 있는 충남 김수협의 손희자 전무라고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라는 공장을 연면적 한 2,300평 정도의 공장을 신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부기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내용 연수를 철골 구조는 35년, 설비는 15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부기등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은 10년, 설비는 5년을 이렇게 기존 그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기능 기승에 현재 그렇게 돼 있거든요. 35년, 15년. 근데 이거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항이고, 특히 또 수산물은 이런 염분이나 이런 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한 내용 연수가 짧으면 짧아져야지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 등기상에 그런 식으로 막 수십 년씩 그렇게 내용 연수가 되어 있으면은요, 운영상으로도 뭐 꼼짝 달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출도 받을 수 없고요, 투자도 받을 수 없고 이런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서둘러서 좀 해수부에서도 농민부에서 어민을 보호하듯이 해수부에서도 이 어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요거를 좀 다시 좀 10년, 5년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좀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남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처음에 소개가 없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앉아있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의 정책관님, 그러니까 이제 해양수산부 국장님이시죠. 그리고 국장님이시고 우리 원래 광천 출신 우리 과장님이세요. 지금 이제 부의사관님이시고 또 홍성에서 또 고시 출신 헬스에서 또 중앙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아까 이제 강의하셨으니까 알고, 그래서 이 세 분이 해양수산부에서 오셔서 오늘 정책 설명회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배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혹시 그 해양이라든지 혹시 그런 좀 저한테 건의할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소개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앉아있나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전반적인 건 우리 세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청남도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면도 방포항에서 온 어민회장 박광철입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갖고 있으면서 배가 항구에 접안을 못해요. 얕아가지고 몇 년을 해가지고 꼬치 해수욕장에 양민을 모래를 많이 넣었는데요. 그놈이 옛날에 우리가 놀던 조그만 주사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갖다 넣은 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구에 모래가 전에는 2년에 한 번 하던 거를 요즘에는 1년, 그러니까 2달도 못 가요. 2달도 메꿔지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데, 지금 보면은 한 5m밖에 안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그리고 또 조금 때는 배가 항구로서 역할을 못해요. 물이 이빨이 들어와도 나가지를 못해요. 배가 얕아서.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거를 군이나 태안군이나 도에다가 얘기를 하면 태안군은 돈이 없다고 그러고, 돈은 태안군에다 했으니까 태안군 소속이니까 태안군에서 하라고 그러고, 100년 쫓아다녀도, 그리고 돈을 주면은 뭐 한 3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주고 해갖고 오죽하면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걸 파내기도 했어요. 그게 한 가지 최고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히 고맙게도 지금 포구를 증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반포에 있는 배가 한 8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구라고 그림도 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소문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반파제 준설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에는 10년 전에 했던 설계도 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쫓아다니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 설계 변경하려고 그러면 3년이 걸리네, 2년이 걸리네. 맨날 그런 핑계만 대고, 어떻게 또 윗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해요. 또 이런 자리 아니면. 오늘 도청에 솔직히 따지러 왔는데 아직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는 당장 급한 거예요. 배가 나가지 못하니까요. 길러들어가면 못하니까. 뭐 어저께 군수님한테 결제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올라가면 또 언제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게 충분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화날 것 같아요. 한 4분 정도 질문하셨는데요. 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너무 시간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사회가 좀 진행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충남도에 바쁘신 우리 저 노태현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참석하신 제가 인사도 못 시키고, 그다음 여기 사실은 아까도 뭐 우리 전남도도 오셨고, 전북도에서도 오셨고, 우리 저 공무원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인천 뭐 경기도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너무 여러 분 하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그냥 좀 앞에 많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충남도에 수산국장님 오셨으니까 좀 제가 모시는데 미처 제가 너무 대접을 너무 못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오른쪽에는 우리 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어촌 양식 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그쪽 총괄하시는 주무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조금 또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주관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부안에서 말씀해 한 4건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 하여튼 어촌 유리 등등 우리 사업 관련해서 아마 공유 수면이 아마 매립 관련해서 뭐 행정 처분 등과 연계해서 아마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양성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쉽게 여기서 답변 드리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이니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위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정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또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 끈끈별로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근해업과의 구역 조정 문제는 지금 충남도 마찬가지, 특히 군산 전북 쪽에 이 근해어선 특히 이제 타지의 근해어선들이 와서 뭐 상당히 또 연안 가까이 와서 조업하는 게 또 업적인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제가 정확한 연도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근해 통발 수협하고 어느 정도 업 조정이 되어서 일정 부분은 근해 통발에서 이 약간 바깥수로 기존 연안업인들의 의장이 좀 더 확보되는 쪽으로 한 번은 조정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근해 여선들이 좀 더 멀리 나가줬으면 하는 뭐 그런 말씀 같은데,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아마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란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계속 해수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시다시피 이게 업 중에 제일 힘든 게 업종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연안업과 근해업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홍원 팀장께서 설명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 조정 문제는 사실은 좀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도 이등거 할 때 같이 사실은 업 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또 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쪽을 좀 약간 이렇게 유리하게 하면 결국 다른 쪽에 반대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척 사업, 특히 이제 근해어선, 강동원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 사업을 지금 상당히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금년에 한 1,300억대 규모인데 내년에 4천억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예산 당국하고 중장기 계획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선에 대한 것은 좀 어선 척수를 줄이면 좀 더 여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여기 자망 통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자망하고 통발은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의무를 사실 설치하고 다른 어업과의 분쟁을 또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또 선진국에서는 이런 어업들이 조금 더 상당히 많은 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하여튼 이 연안어민들께서 좀 더 편안히
많이 조업할 수 있는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연근해역 조업구역이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가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한번 한 3년 전에 2, 3년 전에 한번 해보고 했는데 너무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또 지금 안 돼 있는 게 시도 간의 경계도 지금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도 간의 경계를 마련하려고 지금 법안 작업을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거 이전이라도 조금 더 속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법령이 예. 6km부터 10km, 5km는 돼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섬에 섬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섬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닙니까? 네? 섬은 사람이 다 안 살아요? 기본적인 걸 거기서 죄가 되면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육지에 있는 어민들은 10km까지 보호를 받는데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은 그 보호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섬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방금 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한꺼번에 지금 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저희들 지금 하는 게 어촌 유릴 300이 해갖고 3조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모자라다는 여론들이 우리 어민들 지적들이 많아서 어촌 친환경 증진 사업 또 3조 투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냐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어민들이라든지 우리 현장에서의 수요에 따라서 좌우될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서해안, 남서해안 섬들이 많은데 섬에 대해서도 연초에 대통령님 주재하에 한번 섬에 대한 또 다른 이 차원 말고요 여객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섬에 대해서도 저희 해수부가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섬에도 우리 유인도가 한 300여 개 되죠, 그죠? 300여 개가 인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 유인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제 지금 아까 문화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포함해서 여객 불편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속도를 빨리 내달라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우리 섬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발전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한정된 대응으로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위주로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섬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서는 중요하고 좀 더 정책적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저도 충분히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기여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임시주거시설이라든지 기여할 때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여라는 게 이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꼭 있다는 100%의 보장도 없고 또 일부는 기여하셨는데 조금은 또 잠시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 특히 중남도의 태안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여에 대한 주거 환경도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더 여러 가지 몇몇 대책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환경을 조금 더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세척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세척에 대한 배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또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라든지 하여튼 이 해양환경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 채시성 문제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제 수심이 깊은 쪽 중심으로 해서 수심이 깊으면 이렇게 우리가 좀 해녀나 이런 분을 통해서 기계를 동력을 통하지 않으면 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하게 허용을 해준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될 문제는 이 부분은 조금은 지금 하여튼 해수부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수혁 관련해서 지금 식품검수단 내부 연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수산 파트만 사실은 별도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수부 전체적으로 아마 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조금은 그쪽 담당 부서하고 좀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상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수산 쪽만 예컨대 식품 건축단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 한번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면도 저반시설에서 이 부분 아마 준선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선 뭐 제가 소관 아닌데 하여튼 국장님. 예, 아까 그 안면도 방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 어항이 이제 북가항이 한 10개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항 28개가 있고 시군에서도 관리하는 어촌 정규항이 34개가 있고 또 소규모 항포가 한 35개니까 한 107개가 있는데 무역항 연안항 뭐 5개, 3개가 또 있는데 그걸 빼고 근데 이렇게 한 107개를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바로 뭐 그건 우리 수상과장하고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태안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도 그 준설을 해가지고 해야 배가 다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제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에요. 말씀하세요. 예. 좀 해주시는 일이에요. 예. 넓은 면적에다가 평택에 오늘 많이 갔다 100m를 까지 보니까 그 많은 면적에 이거는 배가 절대 못 다닌 거고 그러니까 조금 까짝까짝 돈 2천만 원을 그대로 해서 그 다음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럼 아빠가 그대로 본다는요 안면동이 다 싫어하는 걸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한번 국장이 한번 이제 나오시면은 나오셔서 한번 저 동네에서 여론 좀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제가 상반에 수를 본다는 게 한 명이 동의를 한다면 이거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참먼 미래 100년을 위해 그런 사람이다. 나보다 한 명이 있다고 나면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일 거예요. 한 명도 원하지 않는 걸 왜 저런 사람을 왜 그러냐고요. 100%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저기 선생님을 해드리고 우리는 내년에도 해야만 맞는 거지. 그러면 왜더 대면 갖다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 없었으면 화가 나가지고 어차피 아까 쫓아오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 질문 해야 단단히 마음 잡고 오셔가지고 다른 말씀드리면 싸움 나갈 것 같아요. 안 되니까 하여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 저기 우리 오촌 이제 개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수산자원과장님이 또 이 분야에 또 전문가에서 한번 가실 거예요. 아마 가시냐 안 가시냐 보고 안 오시면 저한테 쫓아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가셔가지고 우리 누가 가더라도 가가지고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서 이렇게 조치를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고 좀 단단히 마음 잡수고 와가지고 다른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조치할게요. 예. 예.